치료가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를 받는데 내가 이것저것 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치료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다음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치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덜 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치료가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좀 쉽게 가야.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제가 숙제를 많이 드리지 않아요. 한 달은 쉬시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본인 관리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제가 숙제를 더 드리지 않을게요. 어렵고 힘든데 내가 막 참고 견디고 이래야 되는 거는 나중에 뇌가 좋아지면 스스로 잘 되니까 그것까지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의존성이 생기는 약들이 많잖아요. ADHD 치료제도 그렇고 신경안정제도 그렇고 또 오늘도 아까 도박 때문에 오셨는데 이분이 술, 담배 문제도 있어요. 근데 막 한꺼번에 다 끊어버리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셔라. 쉽게 가자. 그래서 일단은 도박이 메인 문제니까 도박을 먼저 하나하나 하면서 담배나 술은 일단 좀 허용을 하고 좀 천천히 보자. 이렇게 도박 문제가 좀 안정이 되면은 그때 술 문제도 조금 다루고 또 봐서 담배 문제도 좀 다루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안정제를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었는데 와서 봤더니 안정제 때문에 뇌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너무 오래 먹어서.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안정제를 조금씩 끊어 나가는, 그래서 좀 끊기 쉬운 안정제로 좀 바꾸고 당장 끊는 게 아니고 당장 끊으면 막 금단 증상이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그래서 다른 약으로 좀 편안하게. 어쨌든 중독이 되는 약을 내가 막 웃고 행복해 하면서 끊을 수 없어요. 절대. 어느 정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이 시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안정제나 ADHD 치료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끊어 나가도록. ADHD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회사 일 퍼포먼스를 그래도 이제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게 나한테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걸 당장 끊으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그게 크게 나의 뇌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치료는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되고요. 좀 쉽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무슨 암이다 그러면은 암이 너무 크다고 일부 띄어내고 또 일부 띄어내고 그러겠어요? 한 번에 확 띄어버려야지. 그거는 그렇게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정신과에서는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 문제도 있고 나쁜 중독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나한테 가장 불편함을 주는 것부터 순서로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독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사회성의 문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방법, 친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다뤄 나가야 되겠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내비 없이 어디를 찾아가라. 그러면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을 쓸 수 없는 이제 GPS 위성이 파괴됐다. 내비가 작동하지 않는 불통이 되는 세상이 딱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패닉에 빠지겠어요? 그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옛날에 내비가 없었을 때 전혀 불편감이 없었어요. 지도 보고 찾아다녔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거를 떨쳐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ADHD 없어도 치료제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퍼포먼스를 내면서 지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ADHD 치료제가 나와서 이걸 먹었더니 퍼포먼스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먹으면은 퍼포먼스가 다시 떨어져서 내가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응? 근데 결국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끔찍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비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내비를 쓸 수 없다. 이런 상태랑 비슷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예로 우리가 이제 감기약을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감기약을 먹을 수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감기약 없을 때 다 우리 선조들 그냥 뭐 이렇게 자연요법 하면서 이게 지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익숙해지고 거기에 이론점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게 없이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학이나 이런 발전이 우리한테 계속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제공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계속 앞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생각에 그런 걸 이용하고 익숙해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내가 더 이상 이걸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그때는 나한테 오는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 ADHD 치료제의 문제가 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약을 먹으면서 똑같이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제 리미트리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결국 내가 퍼포먼스에 대한 이득은 얻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잃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ADHD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한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나한테 좀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생겨요. 뭐 뇌 건강을 잘 유지하는 문제라든지 자꾸만 수면이나 이런 게 이 치료제 때문에 안 좋아져서 결국은 뇌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른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ADHD 치료제는 우리가 지금은 뭐 내비가 없어질 걱정은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이 ADHD 치료제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평생 이 약을 계속 먹으면서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